도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학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2학기에는 딱 30개 강좌만 주제만 정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강의를 30강 하지는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가서 하루에 2강, 2주제 내지는 3주제씩 한 강좌에 2개 내지 3개 주제씩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편 전쟁과 청나라 중국의 개방 그리고 일본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은 편무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은이 계속해서 지급되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영국이 중국의 청나라의 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은을 지급하면 영국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당시 그 중국의 차가 영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 생활비의 거의 한 5% 정도를 차 마시는 데 썼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영국의 무역 적자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랬던 것을 이제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면서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 인도와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그 전까지는 청나라에서 차라든가 뭐 비단, 도자기 등이 이제 영국으로 수출이 되면 영국에서는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은을 지급하는 평무역 체제였다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로 아편을 밀수출하고 그럼 이제 막대한 중독자가 생겨서 건강에도 해가 끼치겠지만 막대한 양의 은이 이제 인도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 영국은 자신들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은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 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뭐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유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재정 악화 또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아편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막대한 양의 아편을 몰수하죠. 28,000근 정도의 아편을 몰수해서 다 바다에 녹여버립니다. 뭐 땅에 묻고 해안가에 구덩이를 파고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녹여서 아예 다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영국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인 거죠. 아시다시피 아편 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났고요. 그 결과 이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이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중국은 광저우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행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공행무역은 여러분들 뭐 그 전에 배웠으니까 좀 아실 겁니다. 이거 좀 지우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광저우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광저우에서 공행 대외 무역을 독점하는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을 매개로 이러한 12행을 중심으로 해서 공행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이제 안 된다. 너희들 전쟁이 졌으니까 문을 더 열어라. 라고 해서 상하이는 광인 따지만 요렇게 올라가니까 이쯤 되겠네요. 상하이 그리고 닝보 그 다음에 푸저우 복건성 푸저우 셔먼
샤먼. 이렇게 해서 5개 항구를 열도록 하는 거죠. 위치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5개 항구를 열고, 그리고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그 해당 국가하고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맺도록 하는 협정 관세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나라는 사실상 관세 자주권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 최애국 대우, 뭐 다 불평등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였던 조공 책봉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청나라는 영국과 무역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오랑캐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일본의 개항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에도 막부였지 않습니까? 에도 막부는 서양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해금 정책, 기본적으로 여기도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군사력을 과시하며 국교 수립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도 막부가 굴복을 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도 막부는 서양 세력이 무서워서만 그랬는가? 이건 선생님이 1학기 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상 나가사키에 데이지마라는 곳을 통해서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죠. 대내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청나라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었고, 서양 세력 중에서는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풍설서라고 해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서양 서구 열강들에 대한 정보에 빠삭하다는 거죠.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미국과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일 화친조약을 맺어서 항구를 개항을 하고요.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합니다. 이 두 개의 항구는 시모다하고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건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모다라고 하는 곳은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에도잖아요. 도쿄. 시모다는 여기에 있고요.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은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왜 여기 하코다테가 중요할까요? 이쪽은 미국의 그 포경섬, 고래잡이 배들이 중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시모다는 이제 에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주로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중간 기착지로 이쪽에서 양쪽에서 오게 되면 거쳐갈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선박에 대한 그 선박 지원, 그러니까 미국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북태평양의 고래잡이 어업을 위한 중간 보급기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면 뭐 연료라든가 식량, 식수 같은 걸 공급해 줘라. 뭐 이런 거죠. 난파선이 생기면 뭐 그런 것도 구조해 달라. 필요 물품을 좀 살 수도 있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교관을 시모다에 주재하게 함으로써 도쿄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재하게끔 만들고요. 일본 진출을 위한 좀 준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애국 대우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미 이렇게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화친만 하지 말고 통상을 제대로 해보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럼 일본은 이걸 왜 수용을 했을까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왜 이걸 수용을 했을까요? 일본은 여기서 중요한 건 1858년이라는 거죠. 1858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1857년 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텐진을 점령하고 텐진 조약을 맺는 게 1858년입니다.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리고 네덜란드가 권하죠. 지금 프랑스 군대가 와 있는데 얘들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 일본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압박,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도 막부에 대한 에도 막부가 실시하고 있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지금 여기에 진출해 있던 영국, 지금 청나라로 진격해 와 있는 프랑스 해군이 어, 일본으로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 일본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추가적인 협상을 맺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항구를 더 개항을 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협정관세. 무관세가 아니에요. 협정관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나중에 우리나라에게 강화도 조약 맺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속 조약을 통해서 무관세,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더 안 좋은, 더 불평등한 조약으로 관세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영사 재판권 인정 등의 불평등 조약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항구를 더 열게 됩니다. 그 항구 위치까지 표시해주면 12분 얼추 시간이 되니까 그것까지 딱 하고 끝내볼까요? 일본이 추가적으로 열게 된 항구는요. 나가사키. 뭐 여기는 그 전에도 했던 곳 아닙니까? 나가사키. 그 다음 고베. 오사카와 고베. 그 다음 에도막부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요코하마. 그리고 막부의 근거지였던 도쿄 에도. 그 이미 열려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개항을 하게 되는 하코다테. 이렇게 해서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열고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항장을. 이런 내용들로 일본이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1858년에 맺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이공 조약,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맺게 되죠. 1862년. (1차) 사이공 조약 1862년. 그러니까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중국이 난징 조약으로 1842년에 문을 열게 되고요. 그 다음 일본이 미일 화친 조약으로 그 다음 문을 열게 되죠. 미일 화친 1854년. 그리고 1차 사이공 조약으로 베트남이 1862년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1876년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동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15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개 주제 살펴봤습니다. 끝!